혹시 50대 후반의 기혼자이십니까? 본인의 판단과 금융 관련 지식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낙관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새로운 생각이나 판매 광고를 보면 귀가 쏠깃해지나요? 건강 또는 금융 관련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언급했던 4가지 유형 중에서 2개 이상 해당한다면 금융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 기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유형이 금융사기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한 곳은 미국의 투자자교육재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금융사기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경험이 없었나요? 저도 주변을 살펴보니까 금융 관련 사기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문장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비단 금융사기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 이 말을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얻은 음식은 독약 아니면 미끼다. 이 말을 망각하는 순간 애써 모아놓은 금융통장이 털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판단 능력이 흐려지고 넘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은 현실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독약이 든 미끼를 덥석 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자 교육재단이 지적한 사람 중에 50대 후반의 기혼자, 금융지식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귀가 얇은 사람, 특히 건강 문제, 금전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을 콕 집어서 금융사기를 조심하라고 말한 것을 절대 흘리지 말아야 합니다. 의심하는 습관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돈과 관련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은퇴 준비와 관련해서 심적으로 초조해지는 50대 후반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은퇴와 현실의 틈을 교묘하게 침투하는 금융사기가 적지 않으니까요. 알고 당하고 눈뜨고 당하는 현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오늘 영상은 특히 50대 이후 눈뜨고 코 베이는 금융사기 8가지 수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라고 정했습니다. 50대 이후 눈뜨고 코 베이는 금융사기 8가지 수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특히 잘 아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표현이 나온 것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엔 전문가들이 넘쳐납니다. 자칭, 타칭, 전문가라는 타이틀에 뇌와 심장을 맡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이런저런 인연의 끈을 타고 들어와서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미끼로 투자처를 제안한다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할까요? 또 투자한 돈을 이용해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을 권유한다면 믿어도 되는 일일까요? 영상 서두에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건 독 아니면 미끼라는 말이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가 열리고 뇌가 동의하고 심장이 벌렁거릴 만큼 이익이 눈앞에 어른거린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 내가 흘린 피와 땀이 없으니까요. 이런 걸 홀린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돈과 관련한 문제, 특히 이익과 손실에 관한 미끼는 거절이 1순위, 의심이 2순위, 제3의 방식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3순위입니다. 설령 그 미끼가 독이 아니라 돈이라고 해도 반드시 탈이 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0대 이후 눈뜨고 코 베이는 금융사기 8가지 수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두 번째는 철저한 확인과 검증 절차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정보의 속성상 고급 정보일수록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특히 고수익과 관련한 정보라면 더욱 그렇죠. 그런데 어떤 개인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고급 정보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보여주면서 이번이 기회다, 당신만 알려주는 거라고 말한다면 믿어야 할까요? 개인 보고서와 금융기관 보고서의 차이는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 정보를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죠. 날고 긴다는 금융기관도 고수익이 어려운 판에 한 개인이 이름도 잘 모르는 기관이 나서서 고수익이 가능한 정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독을 탄 미끼입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독약인 거죠. 단맛을 혀를 감동시키고 말합니다. 하지만
통제하지 못하면 당뇨와 비만, 무엇보다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들이 말하는 기관과 투자 수익률은 교묘하게 가공된 허수 아니면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노후 준비로 귀가 얇아지는 50대를 호시탐탐 노리는 금융 사기꾼이 주변에 널려 있다는 점 절대 간과하지 맙시다. 50대 이후 눈뜨고 코 베이는 금융 사기 8가지 수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세 번째는 국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한 음성 또는 문자 메시지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숫자, 금융기관, 국가기관, 자녀와 같은 키워드를 앞세워서 접근하면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는 마음은 결국 접근하는 실체를 의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끝내는 금융통장이 털리는 일이 벌어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보이스피싱 잘 아시죠? 알고도 당한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접근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 청첩장이나 택배 안내 등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에 악성 코드를 심어서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흔히 사용되는 갈치 수법인 만큼 모르는 전화는 받지 마시고 문자도 생각 없이 열어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50대 이후 눈뜨고 코 베이는 금융사기 8가지 수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네 번째는 사망, 이혼 소송 등 어려운 환경에서 불현듯 다가오는 도움의 손길을 경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나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돈과 연관된 도움의 손길은 더욱 뿌리치기가 힘들죠.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2가지가 독 아니면 미끼라고 했던 말 또 말하게 됩니다. 한 템포 쉬면서 주변에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없다고 채근하는 경우라면 더욱 의심해야 합니다. 도움을 주는 마당에 채근까지 해야 할 만큼 급박한 것이라면 분명히 어떤 꿍꿍이가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으니까요. 내 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냉철한 사고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심을 거두는 일은 더 큰 위험으로 빠지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만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조언을 요청하세요. 어려울수록 한 사람의 머리보다 여러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 잊지 마시고요. 50대 이후 눈뜨고 코 베이는 금융사기 8가지 수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5번째는 50대 퇴사자의 쫓기는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취업 사기입니다. 이유가 어떠하든 베이비부머 직장인 생활자의 92%는 60세 청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합니다. 주류에서 비주류로 물러난 상황에서 다시 주류로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러므로 50대 퇴사자가 더 나은 일자리를 기대하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재취업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틈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만큼 절박한 사람들이 타깃이 될 확률이 높죠. 가먼이설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불법 대출 등을 요구하는 사기 수법에 넘어가는 일이 적지 않으니까요. 개중엔 지금 세상이 어느 때인데 그런 일을 당하느냐고 나무라듯 말하는 분이 있다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잊지 말 것은 사기꾼도 직업입니다. 그것도 아주 나쁜 직업이죠. 어떤 시기든 돈을 수중에 넣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엔 내 돈을 노리는 나쁜 고수들이 넘친다는 걸 모르거나 외면한다면 그분은 헛똑똑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50대 이후 눈뜨고 코 베이는 금융사기 8가지 수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6번째는 세상에 장점만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는 자만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을 믿는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숫자에 약한 탓인지 고수익을 미끼로 제안하면 덥석 받아먹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고수익이라는 키워드와 마감 임박이라는 키워드가 묶이면 귀가 얇은 고령자들은 손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탓이겠죠. 어떤 일이든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검증입니다. 고령자일수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얻는 음식은 독약 아니면 미끼다.
50대 이후 눈뜨고 코베이는 금융사기 8가지 수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7번째는 외로움을 파고드는 로맨스 스캠을 의심 없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혹시 로맨스 스캠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많이 생소할 텐데요. 이 말은 애정을 뜻하는 로맨스와 사기를 뜻하는 스캠의 합성어입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가 일상화되면서 가상의 공간에서 친분을 쌓고 또 연애 감정을 자극해서 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후반으로 갈수록 자녀들은 다 컸고 배우자도 사랑보다는 정으로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사기를 치는 수법이기 때문에 감정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마음이 통하는 것처럼 좋은 것도 없지만 그만큼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감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외로움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감정이기 때문에 허점이 많은 위험인 만큼 특별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50대 이후 눈뜨고 코베이는 금융사기 8가지 수법, 무엇이 문제일까요? 8번째는 존중이라는 키워드와 건강식품, 건강보조기구를 엮은 마케팅에 당하는 것입니다. 주로 노인이나 주부들이 대상인데요. 건강식품, 생활용품, 그리고 건강보조기구 등을 허위로 과장하여 고가로 판매하는 일종의 떴다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 순 없지만 저희 아버님도 2012년 건강보조기구 무료 체험 과정에서 2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장품을 수개월 사이에 무려 5개나 구입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면 족한 것을 어떻게 5개까지 구매한 것일까요? 그것도 고가의 장품을 말이죠. 뒤늦게 알아보니까 건강에 특효가 있다. 그리고 경험담을 체험 과정에 참여한 분들에게 사례 발표를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답니다. 일이 터지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점은 존중, 내 몸 관리는 스스로, 가족 건강도 중요해 등과 같은 것으로 고령임에도 존중받는 주인공이란 감정이 자극되면서 결국엔 5개의 고가 장품을 구입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젠 10년이 지난 이야기가 되었지만 당시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면 살펴보세요. 노인과 무료 건강체험은 찰떡궁합이니까요. 지금까지 50대 이후 눈뜨고 코베이는 금융사기 8가지 수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많은 금융사기 수법이 난무하지만 지금까지 열거한 것만이라도 잊지 말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둘째, 철저한 확인과 검증 절차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한 음성 또는 문자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넷째, 사망, 이혼 소송 등 어려운 환경에서 불현듯 다가오는 도움을 경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50대 퇴사자의 쫓기는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취업 사기입니다. 여섯째, 세상에 장점만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 없다는 것을 망각하는 자만에 빠지는 것이죠. 일곱째, 외로움을 파고드는 로맨스 스캠을 의심 없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존중이라는 키워드와 건강식품, 건강보조기구를 엮은 마케팅에 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과시는 위험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해도 경계합시다. 특히 50대 이후엔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라는 말을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